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낳는다 박세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11.9%가 당뇨를 앓고 있고요. 2배가 넘는 24.6%, 그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더 큰 문제는요,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 수가 6.5%에 그친다는 건데요. 당뇨 합병증, 언제 어디에 올지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02-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이 젊은 당뇨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뇨 환자 500만 명이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당뇨 환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당뇨 왜 걸리게 되는 걸까요? 당뇨병은 우리가 우리 몸의 하나의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게 자꾸만 췌장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게 잘 이해하셔야만이 당뇨 치료를 잘합니다. 네. 이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돼 가지고 들어온 영양분이 포도당으로 대표되는데 아미노산도 있지만 필수적인 포도당이 췌장이나 인슐린에 의해서 동화장에 의해서 몸으로 들어가 힘과 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소화만 잘 되면 된다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 속에 들어온 영양분이 동화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인슐린 하는 것인데 당뇨병 환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음식을 먹고 소화돼 들어가서 피속인 포도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아주 없거나 떨어져 있으면 인슐린이 안 나게 되니까 동화장이 안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속인 포도당을 사용 못 하니까 혈당이 높아서 고혈당이 되고 그다음에 소변은 밖에 나갈 거고 요당이 나가고 우리 몸은 힘과 살이 되는 원료가 우리 몸속에 안 되니까 힘도 빠지고 살도 빠져서 우리 몸이 약해져 가지고선 각종 합병 눈도 멀고 콧바도 나빠지는 각종 합병증 갖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바로 췌장에서 동화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이요, 혈당에 웃고 혈당에 운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반대로 혈당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 하시면서 혈당보다 중요한 게 영양 상태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혈당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밥을 조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주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이 그냥 먹는 것 갖고 싸우다가 문제인데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정상보다 작게 먹고 건강해진다는 건 당뇨병 환자일지라도 잘못된 거죠. 합병이 더 많이 와요. 제가 환자를 한 부부를 봤는데 17년 동안 같은 병원 같이 다녔는데 부부 중에 부인은 눈도 망막증 오고 신장 나빠 혈액 투석하고 있고 다리도 절단을 됐고 아주 심근경색도 아주 나빠졌는데 혈당치는요 식전이 80, 식후가 120 정도밖에 안 돼요. 식후도 아주 정상인데 남편분은 혈당치가 3, 400 되는데 눈도 멀지 않고 신경합병도 없고 합병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해.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부인은 혈당 조절한다고 식이요법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혈당 높아지면 굉장히 작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은 잘 먹었어요. 그리고 왜 잘 먹은 사람이 혈당 높아도 좋은가? 보면 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현재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부인은 그대로 했지만 남편은 식이요법 안 했단 말이죠. 잘 먹었어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되게 2,000칼로리 먹는 게 정상이네요. 그럼 우리 몸에서 2,000칼로리 다 사용돼 가지고선 혈당치 정상화돼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 가지고 들어온 포도당을 전부 다 우리 몸에서 흡수해 가지고 혈당 정상화하는데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0칼로리 먹었을 적에 당뇨 환자들이 얼마큼 나가는가 소변으로 포당이 나가는가 봤으니까 1,000칼로리가 나가더라고요. 200에서 250g. 그러니까 몸에 나간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혈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 몸에 1,000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2,000칼로리 필요한데 1,000칼로리 먹게 되니까 우리 몸을 녹여가지고서 살을 녹여가지고 포장 만드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눈도 멀고 콧바도 나고 온몸이 망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부인은 그렇게 했어요. 작게 먹어 혈당을 하려고.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첨가루가 빠져나가니까 첨가루가 남지 않으니까 너무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본능을 믿고 혈당은 높아도 좋으니까 2,000칼로리가 4,000칼로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2,000칼로리 빠져나가고 2,000칼로리 몸에 남으니까 우리 필요한 칼로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몸무게 빠지도 않고 합병 조직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당뇨병의 원인이 췌장이 망가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인데 이걸 치료 안 할 경우에는 어떻든지 간에 치료 방법이 고혈당이 되든지 몸무게 빠지든지 둘 중 하나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둘 다 손해보는 거죠. 그러나 잘 먹고 몸무게 안 빠진 것이 혈당 높지만 더 낫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네. 이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약도 잘 먹고 소식하고 운동도 잘했는데 몸이 점점 나빠졌다. 이게 바로 이런 케이스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혈당을 맞추기 위해서 작게 먹으니까 네. 이 몸에는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오니까 몸이 수축돼가지고 파괴된 거죠. 세포가 녹아서 파괴되니까. 네, 혈당 조절에만 초점을 맞춰줬던 기존의 치료법과 이제 교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먹약 치료하게 되면 점점 나빠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췌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인공 췌장기 치료인데요. 인공 췌장기 치료는 이 조그만 게 55g짜리 기계로서 췌장 흉내를 내는 기계예요. 똑같이. 신장이 나쁘면 인공 신장이 바른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바늘이 피부에 꽂혀 있고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장기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5장 6부가 5장 7부가 되게 더 건강해지는 거죠. 이런 치료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먹약할 때는 먹약이 점점 증가했는데 이때는 인슐린이 외부에 들어가는 양이 인공췌장기에서 몸에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네. 왜냐하면 췌장기를 회복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슐린 하나 필요 없는 상태에는 관해 혹은 완치가 돼가지고 인공체 뛰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있고 전 세계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정상은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요. 당뇨병 때는 적게 나오니까 똑같이 해주니까 우리 췌장과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니까 우리 몸이 회복하고 췌장 자신도 회복하고 합병 예방하게 되는 것인데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은 거친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게 되니까 고혈당과 저혈당의 패턴이 맞지 않아서 합병 조게 되는 그런 방법이죠. 인공체처럼 회복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인공췌장기가 인공적으로 췌장의 기능을 대신해서 인슐린을 주입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췌장의 기능을 오히려 망가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가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많은 연구 결과 보면은, 네. 인공췌장기 치료하면은 췌장을 회복시키고, 인슐린 주사 방법으로, 이 주사 방법과 다릅니다. 인슐린 주사 방법은 이 췌장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 알려져 있고, 네. 인슐린 치료 방법,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은 뭐 같은 인슐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과는 정반대라서 인공췌장 치료하면 췌장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 유로당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인공췌장 치료하면 췌장 기능이 점점 증가한다. 췌장이 살아나서 돈수도 많이 내는다는 것이 증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치도 정상화돼 있고요. 아니 그 사람이 말이죠, 밥을 많이 먹는다고 더 나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나빠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인공 췌장기 치료하면 췌장 기능이 회복시킨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완치가 되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교수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건지,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들은 인공췌장기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도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6개월 만에 0.5년이니까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화됐고 계속 됐는데 그 사이 동안에 포도당 처리 능력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보면은 훨씬 증가하죠.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달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없어지니까 인슐린 저항이 있어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죠.
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 제대로 다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분 사연 한번 만나봐야죠. 이분 역시 당뇨를 알아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요. 올해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은 지 8년째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자칭 타칭 운동 마니아.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한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테니스를 한 20년 넘게 쳤고 또 주말에는 계속 산에 등산을 다녔어요. 테니스 같은 거는 시합이나 이런 데 나가서 보통 뭐 우승이나 준우승 다 했었고 등산도 앞에 산행 가이드 우리 동호인들끼리 하는데 가이드 다 맡고 그랬습니다. 운동 실력 또한 만만치 않았던 최진수 씨. 그런데 20년 전 그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막 보통 피로감 오면은 운동으로 인한 그 피로감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당뇨를 알게 된 거는 우리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그 신체 검사에서 당뇨를 찾아냈습니다. 가다가 뭐 조금 등산 같은 거에서는 가다가 조금 쉬고 좀 피곤하면서 쉬고 올라가고 그러고 또 가다가 술을 좀 많이 먹고 자주 먹었어요. 그래서 막 술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한갑다 이런 생각했죠. 당뇨라는 건 생각보다 꿈에도 안 했죠. 매일 계속되던 피곤함이 단순히 운동 때문인 줄로만 알았던 그에게 내려진 병명은 다름 아닌 당뇨. 당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에 병을 키운 셈이었는데요. 뒤늦게 당뇨 판정을 받고는 한순간에 모든 생활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식사 시간. 먹는 걸 제일 조심하라 합니다. 먹는 건데 또 뭐 보리밥 먹어라. 그 다음에 뭐 양을 작게 먹어라. 다른 뭐 밀가루 음식, 뭐 설탕 같은 거 이런 걸 조심하라. 뭐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런 절제된 생활을 쭉 했죠. 지금. 집에서는 못 먹게 자꾸 막고 나는 먹고 싶어서 별도로 냉장고 문 열어 살짝 멀리 먹고 그러다 보면 그 아침에 발각이 되어가고 약간 그 신경이 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당뇨약을 먹으며 관리를 했지만 문제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데요. 혈당이 점점 잡히지 않으면서 몸 여기저기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혈압마저 높아져 당뇨약에 혈압약까지 복용하게 됐는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최진수 씨. 그래, 결심했어. 과연 그의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기능이 떨어진 췌장을 대신해주는 인공췌장기. 덕분에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데요. 135 정도 돼도 일반 당뇨인들 보통 140 이하는 정상입니다. 다시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뭐 탁구 실력도 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건강해진 뒤로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다는 최진수 씨. 아, 주사님 컴퓨터도 배우시나 봐요? 예, 컴퓨터도 배웁니다. 컴퓨터도 이거 실버 요즘 복지가 좋아서 실버 그 노인대학에서 컴퓨터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모든 게 막 여기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검색도 하고 지금은 한 장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올리고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몸이 편하니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니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도 가끔 친구들도 마시고 그래 해도 몸이 가뿐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배 중에 보배로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초장기와 함께 활기를 되찾은 지 8년. 이제는 당뇨를 잊고 살 정도라고 하는데요. 당뇨를 극복한 후에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게 뒷받침이 되어가고 의욕이 더 생겨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 게 좀 더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또 생깁니다. 나의 제2 인생을 위하여 화이팅! 더 재미있게, 더 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최진수 씨의 건강. 오늘도 이상무입니다. 네, 최진수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20년 동안 당뇨를 앓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셔서 저까지 참 기분이 좋은데요. 교수님, 최진수 씨가 처음 교수님을 찾아뵀을 때 상태가 어땠나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고 이제 혈당치도 높고 네. 고지혈, 혈압도 굉장히 높아가지고선 합병도 오고 그랬죠. 네. 정말 수시가 아프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죠. 최진수 씨뿐만 아니라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당뇨를 앓게 되면 피곤함, 무력감을 잘 느끼게 되나요? 그렇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당뇨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슐린 부족이니까. 네. 그래서 피곤하게 돼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되니까 우리 뇌에서 느끼죠. 에너지 부족을. 피곤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식후 3번 하루하루 매일 꼭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 이게 혈당치가 갑자기 이제 밥 먹을 때 많이 들어오니까 좀 네. 어려운 게 됩니다. 그게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저장하는 장소가 근육이거든요. 네. 그리고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으로 피를 잘 흘리게 해서 인슐린 작용해서 많이 저장시켜라. 그래서 식사 때 또 운동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가 그렇고요. 네. 하루에 3번, 이 3번이 식후 3번이라는 거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이제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당뇨 환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하나 늘어나는 걱정이 바로 합병증에 대한 걱정입니다. 교수님, 당뇨 합병증, 당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당뇨병이라는 것이 이제 먹은 음식에 우리 세포에 못 들어가서 세포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 오는데 뇌혈관 장애가 와서 중풍이 오기 쉽고요. 망막증이 와서 눈이 이게 시력 장애가 오기 쉽고 치주질환, 심장병, 이거 심근경색증, 신장도 나빠지고 이거 몸이 다 망가지고 발기부전, 신경합병증 와서부터 족부비명 이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 부족 사이에 빠지는 것이 당뇨병이고 그 원인은 이제 췌장이 망가져서 오는 인슐린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인슐린 펌프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합병증이 어떻게 오느냐? 그 연관되는 게 뭐냐면 당화혈색소라고 상경 혈당체 평균치가 높을수록 망막증, 신장증, 말초 신경장애, 미세 단백뇨가 증가하죠. 네. 6%면 정상화되는 거니까 잘 먹으면서도 잘 동화시켜서 혈당이 정상화되면은 우리 몸 세포에 에너지가 잘 들어가니까 모두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치 정상화되면서 영양 상태가 좋게 잘 먹으면 혈당 정상화돼야만이 합병이 예방되지 작게 먹고 혈당만 떨어지면 오히려 영양치가 심해가지고 합병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하죠. 특히 당뇨 그리고 당뇨 합병증은 초기 증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치하고 계시다가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이 당뇨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네. 이제 심한 당뇨병 환자 합병증은 첫째 다리를 잃게 되는 거죠. 당뇨병성 족부병 때문에 다리 잃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 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서 망막주가 이 화면을 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이 장님까지 태어날 때 장님이 아닌데 나중에 장님인데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병을 치료 잘못해서 오는 시력장애입니다. 그다음에 신장 질환에서 혈액 투석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혈액 치료실에 한 85%가 당뇨병을 온 이 신장 장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돼서 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처음부터 좋은 치료, 올바른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미리미리 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올바른 치료가 잘 먹으면서 혈당의 정상을 올바른 네. 인식 펌프 치료를 하면 인공체처럼 되는 것이니까 합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영양 상태 좋은 것과 혈당 높은 것은 서로 이 표면의 표리 관계입니다. 네. 잘 먹으면서도 혈당 조절 잘 되게 인식 펌프 치료해야 되는데 당화혈서 6점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당뇨학회 보고한 건데 10개 의과대학의 평균 혈당 치료문에 25년 동안 당화혈서가 8.5% 유지하고 있어요. 6.5%가 아니고. 그래서 혈당이 높으니까 아까 6.5%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1299명에 대한 데이터 보면은 8.5 유지하고 있으니까 합병증을 오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과 함께 이 당뇨 합병증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앞으로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합병증과 관련된 내용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911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이요법이나 운동, 먹는 약으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점점 시력이 흐려지고 감기도 1년 내내 달고 삽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이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합병증이 시작되어도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합병증도 당뇨도 치료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그럼요. 합병증이라는 게 갑자기 한꺼번에 다 망가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망가지니까 조금 왔더라도 네. 이제 좋은 치료. 이전까지 치료가 그러니까 뭐 먹약 먹고 인식 주사 방법으로 점점 나쁜 자기 몸이 경험했잖아요. 아까 창원 사람은 그렇게 해다가 또 좋아졌으니까 그 사람 경험을 보더라도 인식펌프 치료하면은 합병증이 다 망가진 게 아니까 다시 회복하고 회복하는 사람도 많아요. 눈 망막증도 회복하고 신경합병도 다 회복하고 신장합병도 회복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합병이 왔다고 했다고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좀 더 다시 좋아질 수 있죠. 네, 좌절하지 마시고요. 꼭 교수님 답변으로 희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당뇨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 당뇨 치료하면 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했을 때 합병증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유명한 연구가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라고 미국의 29개 당뇨 센터가 1,440명 대상한 것인데 네. 그림 보면은 저 노란 것이 인공췌장 치료입니다. 혈당치도 저 파란 거에 비해서 떨어졌죠. 네. 당화혈수도 떨어져서 10년간 유지했더니요. 망막증을 보니까요. 기존의 인슐린 치료에 비해서 인식 펌프 치료. 그러니까 먹약 먹다 좀 나쁜 인슐린 치료하잖아요. 네. 더 나빠졌기 때문에. 근데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니까 두 그룹 720점 비교해 봤더니 인식 펌프 치료했더니 이 눈의 망막증이 나오는 율이 훨씬 떨어졌죠. 그래서 이 1,440명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인식펌프 치료하면은 망막증, 신장합병, 신경합병이 60% 감소했다는 거.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네. 밝혀져서 당뇨병 합병증을 정말 안 오고 원하는 사람들은 인식펌프 치료를 모두 하고 있죠. 네, 의학기술은 점점 발달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당뇨 치료는 약이나 주사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어떤 치료법이 효과적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당뇨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도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내 상태로도 치료가 가능할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방송 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